가장 안전한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상품이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채인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미국이 국가신용등급이 절대적으로 AAA였었거든요. 거기다 미국은 뭐냐면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될 수 있는 나라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채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안전한 최고의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선언받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고 불안도 하고 그럴 텐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거대한 변화의 어떤 하나의 전환점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 키워드는요, 아무래도 금융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해 3월 달부터니까요, 한 이제 1년 한 6개월 다 돼가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빨랐습니다. 빨랐던 이유는 너무 뒤늦게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값싸게 돈을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것을 이지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값싸게 돈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제로금리 시대였었습니다. 사실상이요.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8년에 그러니까 금리를 한 우리가 2%대까지 올린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하여간 금리가 굉장히 초저금리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또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가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 처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용어도 이제 등장했었죠. 양적 완화라는 것이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새 돈을 막 찍어가지고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증권 같은 이런 증권들을 대규모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매입을 해주면 그 돈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라든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공급됐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기간 동안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풀렸어요, 돈이요. 풀린 돈들이 금리가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는요, 저는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이제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정책 당국은 좀 큰 충격 없이 회수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물 경기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하고 우리가 최근의 상황을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2004년 7월 1일부터 한 2년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로 한 번에 한 0.25%포인트씩 한 17번을 올려가지고 그 당시도 이제 그러니까 최고 한 5.25%까지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는 상황까지도 경기는 계속 좋았었어요. 실물 경기는 좋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90년대 이후에 사실상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되게 금융적인 요인이었었습니다. 때문에 금융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하게 하나 시사점을 던져주고 싶은 것은요. 지난 8월 2일이었었죠. 8월 2일 날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피치사라고, 이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장기적인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 있었는데 AAA에 있었는데 그것을 한 등급 낮춰버렸죠.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강등을 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S&P가 한때 강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떠받쳐주는 힘은 저는 양대 힘이 달러의 힘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달러의 힘이라는 것은요. 미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해외로부터 자금을 그러니까는 조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뭐냐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 국채에 상당한 양을 해외에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셈인 건데 그럼 미 국채가 그렇게 많이 해외에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가 가지고 있는 매력성 때문이라는 거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달러의 힘이죠. 그래서 달러하고 미 국채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앞뒷면인데 피치가 사실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요. 핵심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미 국채를 저렇게 계속해서 무한정 발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미 국채 발행액이 그러니까 지금 32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32조 달러면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미국의 그러니까는 국가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는 그것을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규모니까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1조 6천억 달러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에 그러니까 거의 몇 배나 되니까 20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 미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됐는데 향후에 이걸 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지난 우리가 그 5월 달에 많이 아마 뉴스를 타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미국은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데실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는 국민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편성한 예산을 심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또 쓰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산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고요. 그런 과정을 겪듯이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회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돈을 규모를 그러니까는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채를 그러니까는 발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에 다 도달할 때마다 국회에다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야당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제 잘 동의를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지난 6월 2일 날 합의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봤냐면요. 굉장히 어정쩡하게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2025년 1월 달까지 2025년 1월 달이면은 머릿속에 일반인들은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요. 새 정부로 바뀌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2025년부터 4년을 더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권을 뺏기게 된다면은 2025년 1월 달에는 새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일단 그러니까 유예를 해준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한도 금액을 증액을 되게 과거에는 얼마까지 더 증액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규모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잠깐 유예를 해주고 대신에 뭐냐면 내용적으로 지출을 그러니까 늘리지 못하도록 많은 족쇄를 채워놨어요. 공화당에서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서로가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은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정쩡하게 이걸 봉합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시간표가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달에 이제 봉합을 했는데요. 6월 달에 봉합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동안에 발행한 국채 규모액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2달 반 정도에 한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이상이 발행이 됐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1년치 발행할 양이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이 이게 계속해서 눈덩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커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가 과연 그러니까 이걸 핸들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그러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은 그러니까는 국채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미국채는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책에서 되게 우리가 금융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금융은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위험도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위험성이 없으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위험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상품이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채인 겁니다. 이게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미국채가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우리가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게,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미국이 국가신용등급이 절대적으로 AAA였었거든요. 거기다 미국은 뭐냐면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될 수 있는 나라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채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최고의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선언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한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미 국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은 시장에서 가계나 기업이 이용하는 금리는 시장금리죠. 이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은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전하면서도 그러니까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보니까는 어떤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때마다 자금들은 다 미국채로 다 숨어버리고 미국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 미국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 아니다. 너 신용도가 이제는 그러니까는 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피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채권은 있잖아요.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채권의 가격하고 채권의 수익률은요, 채권은 이자율보다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의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금을 빌리는 하나의 증권이잖아요. 근데 자금을 빌릴 때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채권의 이자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은 주식처럼 매일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변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샀을 때 가격하고 자기가 나중에 팔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처분하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차익에 의해서 수익이나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금리도 받지만은, 그러니까 금리 수익 플러스 가격 차이에 따른 그러니까는 손익도 그러니까 발생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근데 싸게 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익은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처럼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 금리들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미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앞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데서 미 국채, 그러니까 뭐 US 정부의 채권은 대개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무성, 미국은 재무부, 이런 재무와 관련된 부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US 트레저리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US 트레저리 본드 한 다음에 10년, 10year라고 치게 되면요, 쫙 많은 사이트가 공개되는데 그 사이트 하나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10년짜리 미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커다란 흐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작년 3월 달부터 금리를요,
소위 말해서 0에서 0.25%, 상당 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0.25%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7월 달에 마지막 올린 게 5.5%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폭은 5.25%포인트나 올린 거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0에서 5.25였었기 때문에 5.25%포인트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변동폭은 더 높인 겁니다. 그리고 상당 구간의 금리도 지금은 5.5고 그 당시는 5.25니까는 0.25 더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기준금리는 더 높은데 시장금리를 출발점인 미 국채의 중기, 장기 수익률들은 그때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낮게 형성되어 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죠?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수익률이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미 국채를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시장이에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요. 미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줄 어쨌든 시장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리고 시장의 힘 투자가들이 사줘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건데 수익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 수준을 돌파해 버렸어. 물론 2년물, 3년물, 5년물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 작년 그 수준 주변에 머물러 있지만은 10년물은 돌파해 버렸습니다. 돌파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 국채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미 국채 가격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유동성 문제가요. 그러니까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상품이 현금화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건 이건 끔찍한 일인 겁니다. 금융시장에는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슬금슬금 지금 이게 지금 이 연기가 피고 있는 거예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고 미 국채를 시장이 투자가들이 외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 국채를 외면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외면인 겁니다. 달러에 대한 외면인 거예요. 달러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거고 월가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탈달러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탈달러 움직임도. 소위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2011년도에 스탠다드 푸어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는요. 탈달러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중국도 열심히 미 국채를 사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한 수요의 힘이 지금보다 물론 발행액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미 국채에 대한 수요의 힘이 굉장히 왕성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됐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 국채를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면서 뭐냐면은 독자적인 통화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채 시장에서 수요까지 줄어들어? 그러면 이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시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상품이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부분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잖아요. 중국 경제가요. 그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거기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채를 내가지고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미국이 지금 유동성 이 충격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유동성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성 위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유동성 위기라는 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몸에 피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돈이 안 돌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쓰러집니다. 쓰러지다 보면 이제 공포가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그러니까 이제 각국 통화당국들이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속인데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는다거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이 그림자가 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미 국채는 미국에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꺾이면은 미 국채 이거 더 이상 이거 저기 믿지 못하겠다. 지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매년 그러니까 일정 기간별로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채권을 처분하고 싶을 때 자기가 샀을 때 가격보다 그러니까 비싸지길 바랄 게 아닙니까? 그래 차익이 발생할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984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 채권에 그러니까 처음 발행할 때 가격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훨씬 내려갔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식을 발행할 때 만약에 5천 원으로 발행을 했어. 그럼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5만 원이 되거나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천 원이 아니라 이게 3천 원 떨어졌다 해보세요. 우리 외환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채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발행 가격보다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미 국채만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발행할 때의 가격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하고 거의 2조 달러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을 본 거예요. 은행 위기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은행들이 거기다 많은 자기들이 고객들의 예금 받은 걸 거기다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산 가치에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메꿔야 될 게 아닙니까? 메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막 자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이런 일이 지난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에 40년 전 84년부터니까요. 8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미 국채 가격이 발행할 때 액면 가격보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지. 우리가 주식이 일반적으로 대개가 올라가잖아요. 발행한 주가보다도. 그렇죠? 기업이 발행할 때 하는 것보다도. 근데 채권도 그랬거든요. 더구나 미 국채는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발행 가격보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2조 달러 가깝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문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금리를 그렇게 5.5%까지 올리는 동안에도 이 장기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지는 기업들이나 가게는 장기 금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었던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무슨 소프트 랜딩한다, 연착륙한다, 경기가 연착륙한다, 심지어 최근은 노 랜딩, 경기 침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실물 경기 보니까 고용 지표나 소비 지출은 좋아, 계속해서 나쁜 게 안 보여. 침체 빠지긴커녕,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시장도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8월 한 중순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경기 침체 이런 건 없다,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확 퍼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장기 시장 금리들을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가 됐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게 형성을 이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는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결정 요인은 뭐냐면요.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이 불안정이 취약해지게 되면은 그게 실물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지난 40년 동안에 길게 보면요.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하게 뭐냐면 소득보다도요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자산 불평등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죠. 미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이고 미국은 주로 금융,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돈들을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공급해도 그 돈들이 실물 경기에 별로 안 가요. 되게 어디로 가냐? 그러고 가서 그게 다 금융시장으로 그래. 재테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들이 엄청 들어간 돈들이 그러니까 돈들이 가는데 그 돈들에 대한 비용이 막 비싸지고 막 그래 봐요. 그 자산에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부동산 경기 죽으면은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냥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여러분 직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에 침체되거든요. 그럼 구조조정 들어가잖아요, 기업이요. 그렇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융을 그동안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 실물 경기가 아니니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 실물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결국은 금융에서 촉발될 겁니다. 금융에서 촉발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된다면은 그때는 참 진짜 어려운 시간이.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세계 양대 경제잖아요.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 시간표가 보게 되면요. 그 지금 뭐냐면 하반기 되게 되면 경제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지표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실물 경기 지표는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이 그러니까는 우리 가게의 일자리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그래서 미국채, 특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그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이걸 뭐 조금 기간 늘려가지고 금융이 있더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러면서 좀 재미도 붙일 겁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동안에도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가도 확인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 국채는 모든 시장 금리의 출발점입니다. 금리는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대충 금융시장이 특히 미국의 월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대충 그래도 좀 이제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재테크라든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판단하는데도 중거점으로 삼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 경제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지표인 것 같아가지고 금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